해버리면 예. 경매까지는 또 하면 지금 판결 나온 상태라서 응. 압류가 곧 경매입니다. 원래 판결 나오기 전에는 응. 이제 가압류라 그래가지고 응. 그걸 할 수 있는데 응. 지금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응. 그게 이제 경매로 해야 되는 거죠. 경매로. 예. 그래서 경매하면 아. 압류되고 응. 그게 압류거든요 결국은. 응. 압류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매 절차가 뭐 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거죠. 그 사이에 돈 받으면 끝나는 거고. 아 그게 그래 돼.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나는 되겠죠. 얘를 이제 그걸 압류를 지가 보면 어느 날 압류가 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뜨거 해가지고 이제 그거야 나를 돈을 네. 지금 형제간끼리 돼가 있으니까 네. 나를 돈을 챙겨 주겠지 하고 나는 이제 얘를 이제 압류를 해버리려고 그러거든. 압류를 하면 경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압류라는 거는 이제 판결을 받은 상태를 압류라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판결 받기 전에는 가압류, 가압류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판결 받은 상태니까 네. 압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압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노? 경매 개시가 되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서류를 꾸며갖고 압류를 한다. 네. 그러면 그 경매 개시가 언제 돼? 뭐 지금 신청 들어가면 한 일주일. 일주일 후에 경매가 시작되는 거야? 일단은 아까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에 올리고부터 응. 이게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오르고부터 네. 한 1년 가까이 가요 절차가. 절차가? 네, 그러면 예를 1년 들어 가까이 간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까지가 경매 절차는 뭐 최소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서류를 떼보면 이렇게 압류가 돼가 있으니까 아뜨거 하고 이제 그 전에 나를 돈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압류든 가압류든 간에 이제 어. 뭐 해놓고 나서 그쪽에 빨리 돈 받는 게 하여튼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압류시켰다, 경매시켰다, 빨리 돈 줘라 이렇게. 그거는 뭐 법원에 통지가 가기도 하는데 법원에 통지가 갈 때는 뭐 한 또 경매 개시 결정 나고 등기부 오르고 나서 한 열흘이나 20일 있다 좀 가거든요. 그렇게 저 상대한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기다리느니 차라리 연락하는 게 낫다 생각하시면 연락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뭐 연락하더라도 상대방은 달리 할 방법은 없잖아요. 경매가 딱 붙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빨리 갚아라.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한 10개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월이니까 한 10월 되면 이제 경매가 개시되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경매는 바로 개시되는 거고요. 마무리하려 그러면 한 1년 걸린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하려고. 예.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고 이렇게 하기까지가 그 사이에 해결하시면 돼요 그냥. 아 그래?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이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믿고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지금 압류를 할 거냐,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죠. 뭐 선택지가. 지금 팔아버리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게 겁이 나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란 건 압류입니다. 경매.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없이. 말가불가 할 게 없네.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 법무사한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진행을. 기계적인 절차거든요. 그게. 이 지금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경매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까. 아니야. 내가 그 돈 받아주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나 아는 이가 저 어디 신문 내 이제 수영장 친구가 내가 이제 이렇게 끌탕을 하니까 신문에서 자기가 보고 그걸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걔랑 둘이 같이 갔어. 신문에서 알았다는 게. 그 법무사를 신문에서 알아. 광고를 네,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지. 뭘로 그렇게 불리가 그 앞에 신림동 앞에 많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몰랐어. 거기 신문에 어떻게 나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오래 와보라 내 친구한테. 그러니까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뭔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둘이서 갔지. 거기가 부천이더라고.
부천인데 갔더니 이제 저 그거야 이렇게 40만 원 달래 이렇게 이제 차용증 보고 해주는데 그래서 40만 원을 주로 의뢰하고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류가 온 거야. 왔는데 이제 돈 받아주는 걸 또 계약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좀 이제 이거 이제 어차피 그런 거는 내가 모르고 그거 같지만은 가갖고 이제 그런 뭐 어떻게 그래 했는데 돈 받아주는 거는 아니 나 우리 알았다고 딴 말 안 하고 알았다고 생각 좀 해본다고 그리고 만약에 돈 받아주는 거 이거 갖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20%를 지를 달라는 거야. 2천만 원에 400만 원을 달래. 하여튼 그 다음 절차를 이제 맡기긴 좀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네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제 니한테 물보고라도 한다고 나 좀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와버렸지. 와갖고 이제 40만 원이라는 게 비용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수만 40만 원? 이제 이런 비용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가는데 그러면 얼마 안 그 받아요? 후에 또 내가 5만 600원을 환급 받았어. 인지대 이제 가원합 됐다고 예. 5만 600원 지난은행에 가서 했어. 예. 그러니까 나는 35만 35만 원 들은 택이지. 그럼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저도 뭐 누님 오더라도 뭐 한 20만 원 정도 받았어. 보수만 20만 원 받고 법원 비용 한 50만 원에 5만 원에 20만 원 정도 했는데 뭐 그 정도면 리저너블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아내는 그게 20% 그게 맞네, 그죠? 응. 예. 그래서 내가 그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네가 없으면 또 내가 거기서 망설였을지 모르는데 네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거는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하고 와버렸지. 부천이고 또 하니까. 하여튼 기계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저도 만약 한다 그러면은 제 보수를 한 55만 원 예, 정도 하고 법원 비용 뭐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근데 경매는 이제 법원 비용이 뭐 감정 평가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니까 한 뭐 액수가 2천만 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뭐 법원 비용이 한 100만 원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총 다 합쳐서 100만 원? 아니 법원 비용 정도 한 100만 원, 제 보수가 한 55만 원. 또 인지대 뭐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다 법원 비용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150만 원. 네,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경매가 되게 되면 그 경매 비용을 상대방한테 또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안 풀어줘요 또 경매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요. 아우 그럼 금방 이게 경매가 시작되면 갈등 생기는 것도 지금 이자도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지. 이게 이자도 자꾸 이제 뭔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셨으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안 주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12월 달에 이렇게 돈을 준다고 좀씩 갚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참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자꾸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2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응, 2천만 원. 근데 왜 저기 이자 청구를 왜 안 했어요? 응? 이자 청구를 왜 안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예, 재판에서 이자 청구를 안 하셨네요 보니까. 이자 일부를 준다고 그래 써놨지 않았어? 아니, 재판 청구를 이자 청구를 안 하셨다고요. 아 그래? 예. 이게 보면 지금 어머 이자 청구 내가 일부러 지금 2천만 원 하고 응. 요 이자는 요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랬잖아요. 이자 기산이 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로부터니까 한 10월 달부터밖에 이자 청구를 안 했네. 엄마 이 사람이 그랬었어 나였어? 그렇죠. 그렇게 판결 확정된 거죠 이제. 이게 영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 썼네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10년 정도 돼 갔댔네. 응. 10년치 이자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걸 다 했잖아요. 엄마 이 그러니까 사람 왜 그래? 새로 해야 돼요, 새로 그리고. 응?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은 얼마든지 간에 이 엉망으로 해놓으면 일을 엉망으로 해놓으면은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 그러면 또 돈이 든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병원 잘못 가가지고 몸 망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 똑같아요.
아, 내가 차용증을 줬는데 그러네. 아니 이게 뭐랄까 서류에는 보세요, 누님. 서류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약정이자 일부로 한다. 응. 이자 지급 시기는 매년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원금 변제일을 뭐 17년 뭐 이렇게 해서 자세히 써 있거든요. 응.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응. 구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결론은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이 뭐랄까요 태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일이. 그러니까 참 어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을 지켜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하더라고.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응. 그런 이제 응. 그 책임감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일이 지금 엉망으로 된 놓으니까 이걸 바로 잡으려 그러면 또 재판을 또 하셔야 돼요. 이자 청구 부분을. 그래서 그거는 자 보세요. 판결이 난 거는 저기 압류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경매 이렇게 가고 판결이 안 난 거는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제 청구를 안 했으니까 안 났죠. 안 난 거는 다시 재판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그까지 한다면 가압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이게 이놈 이 여자가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응. 원금만 청구를 했으니까 바보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누님도 그러고 좀 아유 참 보면 그걸 몰라요. 딱 보면 그 뭐 아니. 내가 이걸 원본 이걸 작성한 걸 보지를 않고 이 서류만 우리 집에 법원에 갔다가 이게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이 누님도 지금 일 처리가 좀 일을 더듬어야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챙겨보고 응. 그다음에 법원 서류가 왔으면은 단디 보고 응. 똑바로 했는지 응. 진작 알았어야 될 부분을 저 앞에 와가지고 지금 아, 그러네.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건 누님 일 처리가 너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 이게 더 일을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 했던 것처럼 지급 명령 신청 해가지고 이자 청구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거는 경매는 경매대로 2천만 원 부분, 그 원금 부분은 그냥 이제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누님 친구분이 뭐 신문에서 보고 그렇게 해서 따라갈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이란 게 이제 전문가 일이란 게 그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좀뭐 법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책임감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제대로 안 된 사람이죠. 아, 진짜. 반반한 거죠, 뭐 이런. 그러네. 뭐 그나마 뭐 지금이라도 안 건 다행이고요. 그나마.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이자가? 걔가 아니 계산서 좀 받았죠 일부를. 사용증에 쓴 거는 음. 일부 이자로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래서 얼마쯤 될까요?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이잖아. 240에 10년 그거야. 10년 아직 가까이. 못 됐으니까 240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 240에 8이면 뭐야? 8사 32. 8에는 8. 1100. 200. 그 2천 그거 있다나? 네. 2천에 10%면 200이니까 240이니까 거의 2천만 원 되잖아요. 네. 딱 반 청구했네. 1800. 아니 어쨌든 계산은 제가 하는데 응. 그렇게 따지면 이 반밖에 청구 안 한 거잖아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 또 이론상으로 보면 그 이제 요 2천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 부분이 이제 액수가 그 좀 크더라도 그 소가라 그래서 우리가 소송 금액이 크면은 인지대를 좀 많이 내잖아요. 조그만 사건은 또 조금 내고. 근데 이자 부분은 금액이 크더라도 소가 계산해서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했더라 그러면 2천만 원 플러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해서 총 우리 지금까지 받을 돈이 한 4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의 소가를 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의 소가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가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은 더 안 내도 될 인지대를 지금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내야 돼요. 별도로. 그러니까 비용도 이중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법무사 사무실에 항의해가지고 그 자기 비용 부담해서 왜냐면 그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쪽 비용 부담해가지고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새로 지급명 청구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저쪽에 당해가지고 일회품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회품의 문제가 넘어서 인지대라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해서 뭐, 에이, 그 사람들 뭐, 이제 더 이상 뭐 못 믿으니까 나 안 맡기고 그냥 손해봤다 셈 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지대를 또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실질적인 손해라.